선생님, 혹시 가진 재산이라곤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이십니까? 평생의 자랑이자 안식처였던 그 집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잠시 후 서울의 4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도 매달 관리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한 은퇴자의 선택과 그 선택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가 단념했던 한 가지 그리고 새롭게 얻게 된 두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 자산의 81%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평생 땀 흘려 마련한 소중한 내 집이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통장 잔고는 매달 아슬아슬하고 손에 쥐는 현금은 없는 현금 없는 부자. 이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 은퇴자들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던 월급은 멈췄는데 달력은 무심하게 넘어가고 관리비,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어김없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벼랑 끝에서 만난 동화줄처럼 생각하십니다. 내 집에 평생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주니까요. 특히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아이들 공부하던 책상이며 교과서가 그대로 있는 이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마음, 자식들한테 손 벌리느니 내 집으로 내가 해결하겠다 는 자존심이 클수록 주택연금은 더할 나위 없는 대안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에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35%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안정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높을 때 가입해서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불안감이 만들어낸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또 다른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주택 다운사이징입니다. 주변에서는 집 줄여가는 건 왠지 실패한 것 같아 보인다며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스마트 사이징, 즉 현명한 선택이자 인생 후반전을 위한 적극적인 재설계입니다. 오늘 그 현명한 선택으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은 김병우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서울 상계동의 42평 아파트에 살던 김병우 씨는 은퇴 전까지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 집은 자랑이 아닌 짐이 되어갔습니다. 매달 연금으로 나오는 150만 원 남짓으로는 두 부부의 생활비와 병원비 그리고 관리비와 각종 세금을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그는 마치 황금으로 만든 감옥에 갇힌 신세 같았습니다. 밤마다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잠을 설쳤고 아내와는 커피 한 잔 값에도 서로 눈치를 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40년 된 보일러가 고장나 1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청구되었습니다. 모아둔 비상금을 깨야 했던 그날 밤 김병우 씨는 아내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줄이면 어떨까? 놀랍게도 아내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결심했지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남들이 우리 망한 줄 알면 어떡하지? 괜히 팔았다가 집값만 폭등하는 건 아닐까? 수많은 걱정과 망설임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용기를 냈습니다. 같은 동네 공원과 병원이 더 가까운 24평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통해 손에 쥔 현금은 약 3억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본 순간 김병우 씨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 자금 중 1억 원은 즉시 연 4%대 이자를 주는 은행 예금에 넣어 매달 약 30만 원의 고정 수입을 만들었고 1억 원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넣어 세금 혜택을 받으며 연금으로 수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자녀 결혼 지원과 언제 닥칠지 모를 비상의료비 통장으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이제 김병우 씨 부부는 더 이상 관리비 고지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손주들에게 망설임 없이 용돈을 줍니다.
집이라는 자산에 묶여있던 삶에서 벗어나 현금이라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병호 CV의 용기 있는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봐야 하니까요. 두 방법, 주택연금과 다운사이징은 단순히 재무적 계산을 넘어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익숙함에서 평안을 얻는 사람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과 자유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마음의 방향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어떨까요? 혹시 부모님께 상속받았거나 오래전 사두었던 시골의 그 땅 잊고 계십니까? 도시의 아파트 외에 농지, 즉 밭이나 논, 과수원을 가지고 계신다면 게임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농지연금이라는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 노후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장 파격적인 혜택은 약속된 연금을 평생 받다가 담보 농지 가격을 초과해도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돌아가신 후 농지를 처분한 금액이 연금 수령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니 잊고 있던 땅이 노후의 든든한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결정하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다음 4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 나의 집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이 집의 공간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 집과 얽힌 추억과 이웃을 사랑하는가? 만약 후자라면 같은 동네의 작은 집으로 옮겨도 그 만족감을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돈 문제 어디까지 솔직해져 봤나? 매달 필요한 최소 생활비와 여유 생활비는 정확히 얼마인가? 혹시 자녀에게 말 못할 빚이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계획은 없는가? 안정적 현금 흐름이 절대적이라면 주택연금, 유연한 자금 활용이 필요하다면 다운사이징이 유리합니다. 셋째, 자녀 문제, 가족 회의를 열어라.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추측 대신 자녀들을 불러 모아 우리의 노후를 위해 이 집을 활용하려 한다고 솔직하게 터놓고 대화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나의 건강과 체력은 정직하다. 아침에 일어날 때 넓은 집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쁨인가? 아니면 부담으로 다가오는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가 버겁다면 다운사이징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노후, 주택연금 말고 답이 없냐는 질문에 대한 저의 최종 답변은 아니요, 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입니다. 주택연금, 주택 다운사이징, 그리고 농지연금까지. 우리의 상황판에는 생각보다 많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는 방법, 유행하는 방법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배우자와 손을 맞잡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가장 현명한 길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용기입니다. 내 집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오늘 배우자와 함께 차 한 잔 나누시며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보, 우리에게 이 집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민에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